그랄TV 가족 여러분, 오늘도 조선의 글 쓰는 여자들을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가사 구여성의 목소리를 세상으로라는 꼭지 한 꼭지를 뽑는데요. 여성들은 규방 가사를 통해 세상의 목소리를 듣기도 했고 반대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규방 가사에 담아 세상 밖으로 전하기도 했다. 근대 시기 글을 써서 자신의 뜻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여성은 학교 교육을 받은 소수의 여성들로 이들을 신여성이라 불렀다. 이들이 신여성이라 불리면서 자연스레 신여성 그룹에 속하지 못한 여성들은 구여성으로 분류되었다. 계몽이라는 시대의 조류 속에서 신식 교육을 받고 신식 복장을 한 여성들은 예찬되었고 그 반대편에 있는 구여성은 계몽과 교화의 대상이 되었다. 근대의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신여성의 이미지는 밤 12시가 넘도록 공부를 하고 밀린 원고를 작성하며 자신의 삶을 가꾸는 주체적인 인간으로 그려졌다. 신과 구로 구별된 이 시대의 여성들은 신여성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면 될수록 구여성은 그 반대의 존재가 되었다. 이 시기 새롭게 등장한 신식 매체였던 신문, 잡지는 신여성에 대한 사소한 가십부터 사회 변화를 촉구하는 무거운 목소리까지 다양한 신여성의 의견을 앞다투어 전달했다. 신여성에 대한 관심이 뜨거울수록 구여성은 소외되었고 당연히 신문과 잡지에는 구여성의 글이 실릴 수가 없었다. 그러나 주목받지 못했던 구여성들도 변화하고 있는 세상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이 직면한 문제와 세상이 변화해 가는 모습을 가사로 지어서 세상과 소통했다. 오히려 옛 문학 장르였던 규방 가사가 근대에 들어 가장 화려한 시기를 맞이하며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변화로 요동치던 근대 시기 신식 교육을 받지 못한 구여성 역시 자신이 체험하고 느낀 것을 규방 가사로 쏟아냈던 것이다. 이 시기 규방 가사는 구여성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는 주요한 매체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시골 여자는 무엇이 그리 서러웠을까라는 주제로 한 편을 더 보겠는데요. 이게 조금 길기는 한데 보겠습니다. 근대 시기 구여성들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받게 된다. 신교육을 받은 남성들은 사랑에 기반한 결혼을 정당한 것으로 여기며 부모가 강제한 결혼을 이혼이라는 방식으로 거부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아내에게 이혼을 고할 수밖에 없소라며 사랑 없이 한 결혼의 부당함과 말이 통하지 않는 아내의 무식함을 이유로 이혼에 대한 변을 신문에 투고하기 시작했다. 한편 구여성들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보도 듣도 못한 이혼 사유에 속절없이 이혼당하는 처지가 되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여성들의 이야기가 규방 가사로 창작되어 동시대를 사는 다른 여성들에게 전달되었다. 전통시대의 여성은 인내해야 했지만 이제 여성들은 더 이상 인내하지 않고 자신의 억울함을 세상에 뻗뜨리기 시작했다. 시골 여자 서러운 사연은 시골 여자로 대변되는 구여성이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적은 규방 가사이다. 그 규방 가사의 제목이 시골 여자 서러운 사연이라는 규방 가사죠. 창가에 의지하여 하염없이 앉았으니 일평간장 뻗친 서러움 서울 낭군 그리워라. 무정하다 우리 낭군 작년 여름 한 번 간후 강과 산이 멀리 막혀 편지조차 한 장 없네. 중략 인간 여자 약한 간장 마디마디 아리는 듯 심을두해 봄철이 이게 22해 봄철이 한이 없이 흘러갈 때 중략 속절없이 가는 세월 이 간장이 재만 드네
어이하리 적막한고 오고 가는 저구름아 서울에 내 가거든 구구한 나의 하늘 우리 님께 전하여라. 중약 춘풍 3월 긴긴 날에 꽃 보고 오는 나비 향내 맡고 오는 벌레 서로 섞여 왕래함을 넋을 잃고 구경하며 하루 종일 뜯은 나물 한강줄이 못 채우고 더는 뜻이 없어 돌아갈 길 재촉하니 걸음걸음 맺힌 눈물 방울방울 님이로구나. 집집 굴뚝마다 무럭무럭 검은 연기 제멋대로 오르는데 이내 가슴 타는 재는 연기 없이 재만 쌓이네. 시골 여자는 22해째의 봄을 맞이했다. 본문에 시집 온 지 7, 8년이 되었다고 하니 15, 16세의 조혼한 여성이다. 시골 여성이 조언을 했다는 것은 전통적인 질서와 관습에 익숙한 인물임을 의미한다. 전통 사회에서 여성의 인내는 곧 미덕이었으며 순응과 희생은 여성이 가져야 할 덕목이기도 했다. 때문에 시골 여성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순응하며 남편 없는 시집살이를 시작했다. 7, 8년간의 고된 시집살이 속에서 이제 시골 여자는 인내의 한계를 느끼며 남편 없이 지내는 시간에 대한 극한의 고독감을 가사로 적어냈다.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시골 여자는 고독감을 서러움이라는 감정으로 토로하고 있으며 서러움의 원인은 작년 여름 한 번 다녀가고 편지 한 장 없는 무정한 낭군 때문이다. 시골 여자는 외로움을 구구절절히 나타내고 있다. 마디마디가 아리고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가 재만 들어있다며 자신의 고통을 감추지 않고 표현하고 있다. 짝을 이루어 살지 못하는 비참한 심정을 쌍을 이루어 논이는 나비와 벌레에 빗대기도 한다. 집으로 돌아가는 시골 여자의 걸음마다 눈물이 맺히고 눈물 방울방울마다 남편을 향한 그리움이 깃들어 있다. 굴뚝도 검은 연기를 제 맘대로 뿜어내는데 시골 여자는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도 내색할 수가 없다. 유학 가신 우리 낭군 목적하신 졸업 함께 집으로 돌아와 안락한 가정생활 일편단심 축복하고 태산 같은 님의 말씀 하해같이 깊을세라 확실히 믿을 적에 천만가지 님을 위해 천만가지 나를 위해 육체를 노력해서 마음을 쉴 새 없이 앞날의 모든 희망 철석같이 믿어오며 허다한 가진 고생 좋을 날 오리 믿고 이런 답답한 상황을 그동안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유학 가신 우리 낭군이 졸업하고 돌아온 뒤 안락한 가정생활을 꾸릴 것이라는 강한 믿음 때문이었다. 그렇게 시골 여자는 몸과 마음을 다해 노력하면 꿈꾸는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말없이 시부모를 잘 봉양하는 것이 전통시대 여성들에게 강요되던 덕목이었고 칠거지약에도 해당되니 시골 여자는 남편 없이 불만 없이 그렇게 시부모님을 섬겼다. 이렇게 힘겹게 7, 8년을 버티고 있는데 편지도 보내지 않고 여름방학에나 겨우 만날 수 있는 남편의 무심함에 한이 쌓인 것이다. 여광여치 나의 심사 미칠 듯 하올 적에 난데없는 구두소리 귓가에 얼핏 들려 놀라 다시 살펴보니 날씬 양복 간단행군 문전에 도달했네 반가울 싸우리 난군 두려운 듯 반가운 듯 시골뜨기 두 눈에는 양복쟁이 한 번 보니 맹수같이 두려우며 가슴이 울렁인다. 구식 가정 소생으로 뛰는 심신 진정 없이 허다한 나의 사정 누굴 보고 위로할꼬 푸른 수염 양복단장 오래간만 그리던 님 만나기는 만났으나 어이 일이 쓸쓸한고 시골 여자는 서울 낭군을 그리워하다 지칠 대로 지쳐버린 듯 취한 듯하여 온전한 정신으로 살기 어려울 정도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불쑥 구두소리에 문전을 바라와 보니 그리운 우리 낭군이 와 있는 것이다. 그렇게 기다리던 남편이지만 시골 여자는 순간 두려움을 느끼며 남편이 맹수같이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줄곧 낭군을 기다리며 서울 낭군 오시기만 하면 얼싸 하나 드리겠다고 말했던 상상 속 남편과 달리 실제 남편은 곁에 다가가기조차 두렵다. 구식 한복을
입은 시골 여자는 신식 옷으로 화려하게 차려입은 남편이 자신과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존재로 보여 이질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렇기에 남편을 만났어도 시골 여자는 오히려 쓸쓸한 감정을 느끼며 남편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힐 수 없던 것이다. 이렇게 조선의 여자가 글을 이렇게 쓴 것들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어요, 여러분. 참, 이 시대에는 글 쓰는 것밖에는 낙이 없었을 건데,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나 즐거운 일이 많아서,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매체들과 뭐 소식들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글 쓰기를 지금 게을리하는 건 아닌가. 여러분 일기를 쓰자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조선의 글 쓰는 여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